네, 안녕하십니까. 민성식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은 왜 빌딩을 떠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빌딩은 이제 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은 언젠가는 빌딩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딩의 최종 사용자인 임차인들은 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빌딩을 이전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임차인들을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빌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딩 운영자는 빌딩을 떠나는 임차인들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임차인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왜 빌딩을 이전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 면적의 증평이나 간평 또는 이제 분산된 조직의 통합 때문에 이전하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의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건물 내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업황이 좋지 못해서 사용 공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 기업들은 사업 전략에 따라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장비나 기술 설비의 부족 때문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 관련 업종들은 건물에서 제공하는 설비나 전력 등에 민감한 임차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를 위한 컴퓨터 서버를 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전력 설비의 이중화를 하거나 비상발전기 등의 보안 설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빌딩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생긴다거나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술 설비들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더 나은 빌딩을 찾아 이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문제나 서비스의 불만족 때문입니다. 빌딩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때로는 업무상 기밀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보안이 갖춰진 것을 선호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쉽게 빌딩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도난이나 사고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가 잘 갖춰진 빌딩을 찾아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가 있고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보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한 인력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빌딩에서 제공하는 냉난방의 온도나 미화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빌딩을 이전하기도 합니다. 임직원들이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측면에선 유리합니다. 더 나은 환경 제공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여서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근무 환경이 좋으면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처음 빌딩에 입주를 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무 가구들도 새롭게 꾸미고 최적의 업무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빌딩도 노후화되고 내부 공간도 낡고 사무실의 환경도 입주할 때만큼 쾌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임차인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축 건물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검토하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듯이 임차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사 내부의 정책이나 전략 변경 때문에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업 전략의 변경이나 사업 계획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협력하고 의존해야 하는 관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이를 따라 이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협력사 관계인 회사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거나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개발된 업무 지구의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 전략상 지점이나 분점을 개설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보험사와 같은 영업 대리점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회사의 인지도 및 이미지의 개선입니다. 회사의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작은 빌딩에 있다가 주요 도심의 프라임급 빌딩으로 입주하는 사례입니다. 회사를 이전하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누구나 알만한 곳에 입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빌딩에 입주했다는 것은 회사가 재무적인 능력도 갖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업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빌딩으로 이전해서 업무에 시너지를 내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 회사들이 많은 여의도 권역의 프라임 빌딩에 입주를 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들이 빌딩을 선택할 때 어떤 요소들이 주로 살펴보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딩 이전 시에 검토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각 회사별로 중점을 두는 게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딩의 운영자는 현재 상태에 임차인들이 선호를 하거나 어떤 검토 요소를 살펴보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공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장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지와 교통입니다. 임차인들이 이전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입지입니다.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동선은 물론 임직원들의 출퇴근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빌딩 내에 제공하는 주차 대수까지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시설들입니다. 회사 주변에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선택할 만한 식당들이 많이 없다면 구내 식당 등을 계획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 방문객들이 많은 회사라면 주변에 머물 수 있는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업무 시설 주변에 편의 시설들도 충분히 있는 곳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평판과 채용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이미지나 명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IT나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모여있는 곳 등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건물이나 주변에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지도 검토를 해서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소방서나 병원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시설이 있는 곳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장기간 공사 등으로 소음이나 교통에 불편을 겪을 만한 것들이 주변에 없는지를 살펴 이전하는 곳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건물의 신축 공사들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빌딩 운영자는 임차인들이 왜 떠나는지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빌딩을 찾을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빌딩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임대 에이전트들과 소통을 하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 어떤 성향의 임차인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빌딩의 부족한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예산을 잡거나 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